오늘 주제 생각났어. 제목. 카푸어가 말하는 BMW 520D 장단점. 근데 저는 선택적 카푸어예요. 지금 차량 할부값도 남은 것도 없고. 핸들도 다르고,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산 카본 스티커로 제가 붙였고. 대박이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알리에서 카바랑 이거 했는데 알리 덕지덕지 뭔가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원래는 되게 작은 덕지덕지 다 붙어있는데 지금 여기? 맞아요.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여기 펭수도 있고. 그냥 오늘은 타면서 한 3년 거의 탔잖아. 2년 5개월. 그래서 그동안 타면서 좀 마반떼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좋은데 이건 좀 아쉽다. 네, 본격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장점. 이 차는 제가 아무리 막무가라도 연비가 리터당 12km 이하로 안 떨어져요. 맞아. 진짜 이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가솔린과 디젤이 아예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뭐 소음이라는 걸 안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아무리 막무라도 리터당 12km, 13km 나온다는 거는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올리면 20km 넘게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무거운 자체에 치고. 결론으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운전 습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도 연비가 뭐 시내에서 12km 이상은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올라가면 한 정수 주행하면 20km 넘게 나오는 이 연비, 진짜 유명하잖아요. BMW의 20D 엔진, S7 엔진의 연비는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장점.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나요? 또 있죠. 장점. 사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장점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하차감이라는 게 되게 커요. 어쨌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고급차에 가까운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디 가거나 할 때도 뭐 다들 고급차로 되게 봐주는 이런 하차감도 솔직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무시 못해. 두 번째 장점에서 2-1 장점이라면 그 하차감에 또 주는 거에 이제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 외제차면 또 이게 또 하차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되게 내가 썩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2013년식에 비해서 아직도 되게 썩차 같지 않아요? 디자인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G30 520D보다 저는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 차라서 안으로 팔은 없지만 지금 7년이 지난 차 치고 이게 2011몇 년대? 12년부터인가? 11년식부터 나왔으니까 9년이 된 차 치고 디자인이 되게 저는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국산차가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BMW랑 이런 차는 옛날 자동차 디자인에서 이게 변화 없이 그 일관되게 조금씩 올라서 그게 지켜지기 때문에 촌스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현대에서도 그 곤충 룩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작도 세련되고 G30도 충분히 예쁜데 실제로 동호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F바디 디자인도 막 G바디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세련되다. 그럼 두 번째 장점은 어찌됐건 디자인이네. 디자인, 하차감 플러스 디자인이라는 거죠. 또 이거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수입차에서도 이제 좀 5시리즈의 E클래스나 이제 A6, 5시리즈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차감이 있다는 것과 거의 이제 나온 지 9년이 된 자동차인데도 디자인이 너무 세련돼요. 썩차 같지 않은 봐줄만한 이런 디자인이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또 있나요? 세 번째 장점은 이거 저한테 약간 해당되는 건데, 저는 DIY라고 해서 이제 차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뜯고 나한테 맞는 걸로 이제 입맛대로 개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반떼 탈 때도 막 혼자 크루즈 컨트롤 막 없는 것도 다 알아서 했었고 막 열선 시트도 혼자 달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할 줄은 모르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막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를 뜯고 이런 것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뭐 새로운 부품을 달았을 때 그게 작동이 되면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차의 장점은 이거는 5시리즈 뿐만 아니라 BMW 전체의 장점 같은데, 이런 레트로핏이라고 해서 뭐 옵션이 좋은 차들의 옵션을 그대로 부품을 사서 장착하는 이런 시장이 되게 넓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애프터마켓 시장이 활발하고, 부품 같은 거 하나만 해도 되게 쉽게 주문할 수 있고, 내가 변형시킬 수 있는 폭에 되게 선택권이 되게 넓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벤츠나 아우디보다 내가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약간 나만의 차를 꾸밀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기어봉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간 거지? 뭐 이 카본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품 하나, 이런 봉주기 부품 하나하나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든 레트로핏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레트로핏이 쉽게 말씀드리면 순정 부품을 더 좋은 옵션의 부품으로 바꿔서 개조시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선택의 영역의 폭이 되게 넓다는 게 이 차를 포함해서 BMW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이 차의 장점도 단단하지, 차가 되게. 이게 그 느낌이에요. 딱 뭐 하체가 단단하다, 무게 배분이 뭐 5대5라서 좋다. 사실 이런 어려운, 일반인들이 보기에 되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공감도 안 가고 와닿지도 않고. 제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그게 있어요. 이제 이 핸들을 조작을 할 때 BMW를 몰면 내가 진짜 딱 조작한 만큼만 딱 움직여요. 핸들링이나 코너링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체도 물렁물렁하면 내가 틀었을 때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이 바디에 비해서는 물러지긴 했지만 이걸 운전을 할 때 펀 드라이빙 내가 그렇다고 봐야죠. 내가 딱 움직이는 만큼만 핸들이 딱 조작이 딱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뭐 혹시 단점도 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차의 단점, 제가 느끼는 단점은 첫 번째는 아까 부품 얘기를 했잖아요. 부품이 되게 뭔가 개조할 수 있는 부품이,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이 많다는 게 이게 장점이 되면서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비싸요, 부품들이. 국산차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카본으로 바꾸는 이런 부품 하나도 알칸타라 가죽 같은 거 하나 단다고 하면 BMW 정품 몇십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벨로스터엔에서 뭐 튜닝 애프터 마켓 파츠로 뭐 정품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더라고요. 알칸타라 기어보츠 42,000원. 싸네. 와, 진짜 뭐 이건 일예고 뭐 이제 엔진 오일을 갈 때 센터에서 아반떼 MD 같은 걸로 이제 뭐 순정 광유로 공인비 포함해서 갈았을 때 막 4만 원 돈도 안 내게 갈았던 것 같은데 전 엔진을 혼자 직접 갈게 됐거든요. 근데 부품 뭐 필터 사고 뭐 사고 하면 막 15만 원 훌쩍 되는 거 보니까 너 혼자 해도 그 정도 들어? 뭐 오일 사고 필터 사고 뭐 에어 필터 뭐 오일 필터 이런 거 사고. 나는 그래도 혼자 하면은 더 쌀 줄 알았더니. 근데 주는 게 2, 3만 원 폭이긴 해요. 왜냐면 엔진 오일 가는 공임이 한 3만 원 아니라서 부품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소모품 자체가 너무 다 비싸요. 근데 또 장점, 여기 이 단점 속의 장점인데 또 애프터마켓 파츠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직구 같은 걸로 이런 부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품 부품이 뭐 한 10만 원짜리면 뭐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한 뭐 OEM 제품으로 한 5만 원에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를 뭐 A라는 곳에서 만든다고 쳐요. 근데 BMW 마크를 달고 나오면 10만 원이고 A사에서 제조한 그 A 상표가 달고 나오면 5만 원인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만필터가 그런 기분인가? 그렇죠. 만필터도 아마 순정이 있을 거예요. 결론은 전체적으로 약간 국산차에 비해서 이 부품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단점이 부품값이 좀 비싸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단점이고, 두 번째는 최악의 단점이 있지. 최악의 단점. 뭔데? 기대된다. 이 차 최악의 단점. 520D를 전체로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BMW 전체. 내비게이션이 아주 훌륭해요. 하도 이거만 타다 보니까 국산차를 타도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정도로 내비에 터치 안 되는 건 양호해요. 되게 애교해요. 근데 이제 뭐 신형부터는 터치가 또 되잖아. 되긴 하는데 이 차 지금 뭐 MBT 달린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일단 터치 안 되는 거는 그래도 되게 애교스러운 단점이고요. 이 내비대로 찍고 가잖아요. 북한 가 있을걸요? 자동차 사진 찍는 일을 하다 보면은 기아차를 좀 많이 탈 일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나온 소렌토를 한번 탔었는데 내비게이션 어마어마하네 진짜. 근데 진짜 좋아. 아니 근데 그래도 수입차 중에서 BMW 내비가 괜찮다고 들었는데. 아니 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내비게이션이 정말 이게 그지 같다라는 단점에서 연장선인데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국산차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옵션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모닝에도 들어가 있는 열선 핸들이라거나 맞아. 모닝에도 들어가는 뭐 저기 쿨링 시트라거나 모닝에 몇 배나 비싼 차가 뭐 이런 열선 핸들도 없고 뭐 이거 뭐야 뭐 쿨링 시트도 없고 뭐 되게 간단한 이런 옵션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의 장점이지 국산차의 장점이지 그런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게 장점인데 차라리 현대기아차 같은 비교 대상이 없었으면 단점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긴 한국 국산차가 너무 옵션은 너무 좋아.
너무 그 옵션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다는 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되게 결론이 허무한데요. 그냥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단점이 이런 수입차나 이런 거의 단점이지 이 차의 단점은 아직 발견 못한 거. 내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콩깍지가 씌웠을 수도 있고 단점 안 보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자기 콩깍지 씌우면. 근데 또 모르지, 오래 타다 보면은 이 차 사실 때 할부로 사시는 거면은 이 부품 값이 들어간다는 것도 어쨌든 유지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네,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발품 팔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체에 지금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하체에 부품이 있어요. 뭐 이제 부싱, 고무 부싱이나 이런 철대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걸 정품으로 센터 들어가서 교체한다고 다 가정을 제작했던 게 컨트롤암, 어퍼암, 그다음에 뭐 스테빌라이저 부싱, 링크, 스테빌라이저 링크 뭐 이런 것들인데 하체를 싹 교체를 하는데 센터 들어가서 부품이랑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임이랑 부품 직구로 다 구해가지고 결국엔 90만 원에 딱 끊었거든요. 와, 네, 이렇게 거의 반전 이상을 줄였네. 3분의 1이지. 3분의 1인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뭐 국산차를 소나타를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겠지만 카푸어의 삶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오늘 주제 생각났어. 제목 카푸어가 말하는 BMW 520D 장단점. 근데 저는 선택적 카푸어예요. 지금 차량 할부값도 남은 것도 없고 H블로 계산을 했는데 어떤 카푸어냐면 이제 부품을 갈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사실 나도 돈 많고 하면 센터 가서 그냥 다 바꿔버리면 좋지. 근데 카푸어, 선택적 카푸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건전한 카푸어라고 할게요. 그래.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되게 건전한 카푸어의 520D의 장단점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장단점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장점과 단점은 다 일반적인 걸 얘기했다가 좀 아쉬웠잖아.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차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진짜 저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발품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요새 발품보다는 손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전. 나중에는 그러면 그걸 내가 봤을 때는 네가 했던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좀 정보를 알려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그럼 좋죠. 그래서 진짜 300만 원 들고 100만 원에 끝낸다거나 뭐 절대적인 금액은 이제 국산차보다는 비싸겠지만 줄일 수 있는 세이브. 근데 사실 누구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할걸요? 사실 단적으로 나 같은 경우도 뭐 센터 가가지고 에어컨 필터 가면 한 30만 원 들잖아. 2, 30만 원. 혼자 가니까 사실 나는 이제 근데 이게 달라. 보증이 남았잖아. 보증이 남았으면 혼자 이렇게 갈았다가 나중에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도 보증으로 돼?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BSI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보증이 남았다면 그렇게 되는데 전 보증이 끝났거든요. 보증이 끝났으면 이제 뭐 굳이 센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지. 하긴 선택적 카푸어의 이런 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되게 워딩 좋다. 선택적 카푸어의 건전한 카푸어라고 할게요. 건전한 카푸어가 건강한 카푸어. 건강한 카푸어가 말하는 헬시 카푸어. 예. BMW 520D 장단점 그리고 유지 관리 나중에 그런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직구나 이런 파트존 같은 부품물을 활용하면 되게 뭔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좀 더 그런 노하우 너 갖고 있는 거 많이 알려주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안녕.